원장님, 오늘은 전립선 조직 검사의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암을 확진하기 위해서는 암 조직에 대한 그런 현미경 검사가 필요합니다. 보통 병리 검사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암세포의 특징적인 세포 분화도라든가 그런 조직 검사 소견을 가지고 암을 저희가 확진을 하게 되는데,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몸속 깊숙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그 전립선 조직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좀 복잡한 방법을 통해서 전립선 조직을 얻고 그걸 병리 검사를 시행을 해서 거기서 이제 암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전립선 암이다라고 확인을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의 단계는 한 3가지 정도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립선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이죠. 전립선에 대한 조직 검사의 가장 기본은 초음파를 통해서 전립선 위치를 확인하고 전립선의 모양을 저희가 전체적으로 아는 다음에 조직을 채취하게 되는데, 초음파가 접근하는 방법이 보통은 이제 직장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직장 전립선 초음파를 보면서 전립선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전립선의 위치를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전립선 조직을 채취하게 됩니다. 그런 유도침을 전립선에 이제 찌르게 됩니다. 일반적인 전립선 조직 검사는 전립선이 있으면 12군데를 균질하게 찔러서 혹시라도 암세포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게 되고요. 뭐 초음파 영상이라든가 또는 그 사진을 찍은 MRI 영상에서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합쳐져서 볼 수 있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조금 더 의심이 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유도침을 놔서 저희가 조직을 샘플링 해가지고 전립선 암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암을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는 그런 병리학적 검사를 들 수 있는데요. 병리학적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현미경으로 그 조직을 보면서 이게 과연 암세포가 맞는지 아닌지, 또는 암세포가 맞다라고 하면은 빠르게 진행하는 암인지 또는 천천히 진행하는 암인지 중간 정도 암인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악성도라고 좀 표현을 합니다. 악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저희에게 알려주면 저희가 그 자료를 근거로 해가지고 환자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할지를 상의하면서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전립선 조직 검사 과정에서의 통증이나 검사 시간도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사실 전립선 조직 검사는 굉장히 아픈 검사입니다. 예, 사실 예전에는 전립선 조직 검사를 마취를 하나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항문을 통해서 바늘을 10번 이상을 찌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조직 검사하기 전에 뭐 그런 마취제를 국소로 도포를 한다든가, 또는 전립선 주변 조직의 신경에 제가 주사로 사전에 좀 마취제를 집어넣어서 그런 신경을 좀 차단을 한다든가, 또는 그런 이제 수면이라든가 아니 좀 더 심도 있는 그런 마취를 통해서 요새는 통증을 좀 경감시키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통증 때문에 내가 좀 걱정돼서 하지 않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뭐 저희 병원 같은 데 오시면은 아무래도 저희가 뭐 필요하면은 저희 마취과 선생님이 직접 마취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간단하게 국소 마취만으로도 거의 통증 없이 검사가 가능하니까요. 아마 통증 때문에 검사를 피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요새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사 시간도 뭐 검사 종류에 따라 좀 차이가 좀 있는데요. 뭐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할 때는 요새는 뭐 직장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회원부를 통해서도 할 수는 있어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긴 하는데요. 이제 직장으로 통해서 하는 것들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해서 보통 5분, 10분 정도, 그 정도밖에 시간이 안 걸리니까요. 일반적인 전립선 암 환자분들은 간단하게 5분, 10분 정도의 기간에 그 직장을 통해서 검사를 하면 될 것 같고, 전립선 암이 위치가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거나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그런 염증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좀 높으신 분들은 회원부를 통해서 전립선에 대한 조직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회원부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좀 더 위치에 따라서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감염의 위험성도 좀 더 적은 장점이 있는 대신에 검사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으시니까요. 아마 그런 거는 아마 감안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검사 방법을 찾아서 조직 검사를 하시는 것도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전립선 조직 검사 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출혈이나 합병증의 위험성도 있을까요? 저희가 하는 그런 시술 또는 수술들이 뭐 합병증이 전혀 없는 것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느 정도의 합병증은 뭐든지 다 있을 수 있는데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립니다. 가벼운 것부터 얘기를 드리면 바늘을 아무래도 최소한 10번 이상 찌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전립선이 바늘을 찌르는 이유가 좀 붓게 됩니다. 평소에도 소변이 좋지 않으셨던 분들이 많다 보니까 전립선이 좀 붓게 되면은 소변이 더 안 나오게 돼서 일시적으로 급성 요폐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단기적으로는 소변줄을 좀 유지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설명을 드리는 게 출혈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 내시경으로 지혈하는 경우가 있고요. 확률적으로는 뭐 정말 한 0.1% 뭐 그 정도밖에 굉장히 안 되는 확률이긴 하지만 드물게 그런 걸로 곤란한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합병증이라고 하면은 염증인 것 같아요. 사실 앞에 말씀드린 합병증은 조금 불편함을 겪고 회복 과정에 조금 차이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염증 같은 경우 비대증이 심하거나 보통 고령이고 내가 전신적인 좀 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사실 전립선에 대한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경과가 안 좋은 경우들이 간혹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건강하신 분들은 어떻게 조직 검사를 하셔도 사실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너무 고령이거나 그런 염증이 좀 걱정이 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직 검사 방법을 선택을 하실 때도 조금 신중하게 좀 고려가 좀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 좋으면 정말 전신적인 감염증 가서 폐혈증 이런 경우도 좀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 같은 경우야 그런 경직장이라든가 경회원부 이런 조직 검사가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오셔가지고 본인에게 맞는 조직 검사에 대해서도 한번 상의해 보시는 것도 한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조직 검사 후 주의해야 할 생활 수칙이나 예방 수칙 이런 것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조직 검사하고 나서 당일에 귀가하시는 거를 저희가 원칙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가장 문제가 될 만한 게 사실 염증과 그런 발열의 문제인데, 대부분 염증과 발열의 문제는 조직 검사하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 이후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집에 가시고 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내가 열이 나시는지에 대해서는 꼭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딘가 열감이 있다, 사실 이거를 말하지는 않고요. 한 고막 체온계 기준으로 한 38도 정도로 생각하시면 딱 좋을 것 같으세요. 그래서 체온계를 딱 재봤더니 열이 한 38도 미만이더라라고 하시면 일단은 뭐 다른 원인일 수도 있고 뭐 심각한 상태는 아니니까 약을 먹으면서 경과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해열제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38도 이상이 나신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정말 안 좋은 상황의 초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 와서 피검사를 하신다거나 또는 급하면 응급실 같은 데 가셔서라도 꼭 확인하셔야 되시니까요. 퇴원하시고 나서 열 나시는 것 정도는 꼭 확인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전반적인 회복이 좀 원하시려고 하면은 그 전립선을 좀 안정시켜 주는 게 좀 도움이 돼요. 이 전립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다리 사이에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내가 많이 걷는다거나 딱딱한 의자에 앉아있거나 그러면은 아무래도 자극이 되기가 쉽습니다. 전반적인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 검사하고 나서 그 다음날 또는 다다음날 정도까지는 좀 무리하지 않고 집에서 좀 쉬려고 하거나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좀 가벼운 일만 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